체계적으로 드러커식으로 혁신을 한 교과서적인 대기업 사례가 바로 오라클의 한 파트인 선마이크로 시스템입니다. 2009년 4월 20일 오라클은 서버와 자바로 유명한 선마이크로 시스템을 헐값인 74억 달러에 부채를 제외하고 54억 달러를 지불하고 인수합니다. 선마이크로는 하드웨어인 서버와 스토리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무시 못할 여러 가지 기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마이크로가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몇 개만을 들어보겠습니다. 개발자가 아니라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프로그램 언어인 자바, 통합 개발 툴인 넷빈스, OS인 솔라리스, 무료 DBMS인 MySQL, MS 오피스에 대적하려는 오픈 오피스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돈이 되는 서비스는 없는 게 경영난으로 이어졌고 IBM과 M&A 협상을 하다가 갑자기 오라클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선마이크로의 7000 시리즈로 된 새로운 데이터 저장 시스템 라인에 대한 스토리는 드러커가 말하는 혁신에 대한 경영자의 비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타겟을 똑바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중앙 목표 지점에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선마이크로의 사례에서 젊지만 높은 성취를 이룬 엔지니어인 마이크 샤피로와 브라이언 캔트릴은 선마이크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시도, 즉 특수 목적의 어플라이언스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푸시하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이 때때로 부당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범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서버와는 반대되는 것이고 수익이 나는 제품들로 전환함으로써 선마이크로가 모든 첨단 기술을 비교적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샤피노와 캔트릴은 궁극적으로 데이터 저장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Sun Storage 7000 Unified Storage System이라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86과 64 기반의 서버와 오픈 솔라리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픈 솔라리스에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는 없으며 오픈 솔라리스는 위에 7000 시리즈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엔지니어들은 실험 시기를 갖춰 가장 저장 기술의 현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그것을 더 개선할 방법들을 꿈꾸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시장 조사 연구원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잠재 고객들을 만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커가 강조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혁신은 개념적이면서 지각적이라고 드러커는 말하면서 성공적인 혁신가들은 두뇌의 우뇌와 좌뇌들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혁신가들은 숫자를 보고 또 사람도 봅니다. 그들은 기회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혁신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분석적으로 해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고객들과 사용자들을 마주하여 그들의 기대들, 가치들, 니즈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샤피로와 캔트릴이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이 현재 가용한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파괴적인 혁신을 고안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장 시스템에 쏟아부은 비용과 골머리 썩인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훨씬 우수한 제품이 아니고서는 고객들이 선마이크로 데이터 저장 솔루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샤피로는 비용은 절반으로 프로세스는 2배 더 빠른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러커의 표현으로 그는 프로세스의 니즈를 충족시킬 혁신을 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샤피로와 캔트릴의 접근 방법은 현재를 위해서 혁신하라는 것에 맞닿은 것이기도 합니다. 혁신은 몇 해 동안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컴퓨터가 바로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혁신은 시작 첫날부터 뭔가 현재 쓸만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현재 즉각적으로 적용할 것이 없다면
혁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화첩에 담겨진 그림들 같이 탁월한 아이디어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천재적이지도 않아서 우리의 노트가 오랫동안 보관되길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피로와 캔트렐은 올바른 직감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제품이 선마이크로라는 울타리 내에서 창출되도록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샤피로가 우려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문제 해결 방식이 그들이 보는 시야에 제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샤피로는 그의 프로젝트가 대기업의 속성상 선마이크로의 다른 부문들로부터 필요한 자원들을 끌어와야 했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통제를 위해 다른 임원들과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드러커는 분명 샤피로의 우려들을 이해하였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시도는 기존에 오래된 것과 분리해서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건 지난 30, 40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시도해 보았던 기존의 부서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확대하고 수정하고 조정하는데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그 기존 부서와 별도의 부서로 조직되어져야 한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선마이크로의 경우 샤피로와 캔트렐은 고위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옛 사무실 건물 내부에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온전히 통합되었다는 의미로 FISH라는 용어를 써서 이 작업팀이 FISHWorks라고 명명되었고 벤처로서 비밀에 붙여진 채 열심히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캔트렐이 무기 생산업체인 록히드의 전직 비행기 공장의 임원이 쓴 스컹크웍스라는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이 시사하는 점들 중에 하나는 록히드가 SR-71 스파이 항공기를 만들 때 이 부서 책임자들은 모든 걸 새로 다시 만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표준 부품들은 그대로 두고 구식 제트기에서 핵심 구성 요소들만을 추출해서 SR-71의 레이더 흡수 구조, 표피들과 다른 최첨단 장치들의 에너지와 주의를 총집결하였던 것입니다. 샤피로와 캔트렐도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운영체계를 재구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샤피로가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을 선별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커가 모든 혁신가들에게 조언하듯이 다각화하지 말고 쪼개려 하지 말고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혁신은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여러분은 혁신을 함양해 나가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커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습니다. 즉 성공적인 혁신은 특정의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런 대범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작게 시작하되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샤피로와 캔트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데이터 저장 시장을 석권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고안한 7000 시리즈는 선마이크로의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제품이고 첫 해에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마이크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혁신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특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특하다는 것은 드러커가 말했듯이 혁신이 나름의 매우 단순한 규칙들을 강조하는 수련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